제일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노래를 찾는 사람들 처음 창단 공연할 때 홍대 그 연습실에서 모여서 연습을 했거든요. 그때 이게 연습하다가 한 서너 명씩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갈 때가 있었어요. 3명씩, 4명씩 중간중간에. 그러면 그 점심시간이 되면 그 팀들 다 따라가는 거예요. 네? 밥을 그러니까 3번, 4번을 먹는 거죠, 혼자. 근데 그 이유가 그 전에 이제 망원동 연습실에 혼자 있을 때 사람들이 안 오는 날을 굶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항상 먹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 막 점심 때 한 서너 번을 점심을 먹는 거예요, 그냥. 그게 항상 기억이 많이 나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죠. 기회가 있을 때 밥을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 된다. 안 그러면 굶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재미난 일이에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항상 유영수 하면 떠오르는 게 그 기억이 떠오르는. 내가 형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가장 큰 이미지는 안 씻는 거였는데 그리고 부시시한 얼굴로 항상 그 신디사이저나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뭔가를 막 작업하는 그런 모습인데 항상 뭔가 이렇게 집중을 하면은 다른 건 안 듣고 안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거에만 집중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되게 낯설기도 하고 나랑은 정말 다른 종류의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선배들이 계속 야 쟤는 천재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천재일까? 그러면서 이제 저평등의 땅에를 만드는 처음에 노래 부를 때 비늘 잃은 물고기? 뭐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걸 가지고 노래 가사를 만들다니 참 신기한 녀석일세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형수야, 사실 우리가 학교 때는 나이 차이도 있고 또 학교 생활이라든지 메아리라는 서클에서 활동하는 정도도 달라서 형수가 약간 어렵고 불편한 친구였어. 그리고 한 20년 전부터 우리가 같이 동기들 모임 할 때 형수가 훨씬 더 대학교 다닐 때보다 많이 편해지고 가까워지고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지난 30년처럼 우리가 앞으로도 더 가까워지고 그런 친구 관계, 그런 우정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고 건강 관리 잘하고 또 좋은 노래 많이 만들고 파이팅! 사랑해, 형수야. 메아리를 거쳐서 새벽 그 어려웠던 시절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새벽 활동하면서 저희가 그 노래 운동을 처음 시작한 그런 단체이고 우리가 모델로 삼을 만한 그런 전범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배운 바가 없으니까 우리 길을 우리가 개척해 나가고 있었던 단계인 것 같고 아주 처음 가보는 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들 고생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형수도 참 힘든 세월을 겪었어요. 마음고생도 많이 했을 것 같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서로 간에 좀 이렇게 친절하거나 따뜻하게 우리가 같은 활동을 해나가는 그런 분위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일에 많이 치였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이제 어려운 점이 다 있고 또 다른 이유로 어려운 점도 생기고 다 할 테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개개인들에게 이제 맡겨져 버리고 서로 간에 신경들을 많이 못 쓰고 그냥 일에 몰두를 해서 이렇게 살아왔던 우리 젊은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많이 안타깝고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늦게나마 이제 형수의 음악이 이렇게 조명이 되고 또 정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연주가 되고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보기 좋고
축하를 할 만한 일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따뜻한 그런 음악으로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가 노래 부르는 새벽 활동할 때 굉장히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소위 그 민중가요 씬에서도 결코 보기 힘들었던 곡들을 작곡을 해서 굉장히 놀라움을 안겨줬던 기억이 납니다. 뭔가 굉장히 클래시컬하고 당시 어떤 민중가요 일반적인 흐름 속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굉장히 수준 높은 음악들을 작곡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또 하나는 1987년 6월 항쟁이 있고 나서 6.25 선언이 있었죠. 그 무렵에 노래 모임 새벽이 당시 망원동의 한 건물의 지하실을 빌려서 거기 스튜디오를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유영수 군이 그때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그해 수재가 나서 거의 물에 꽉 잠겨버린 거죠. 그때 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건데 그때 다들 모여서 하루 종일 그 스튜디오에 꽉 찬 물들을 빼내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힘든 일이었지만 이제 막 세상이 새롭게 변화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그렇게 힘든 일을 물을 빼내고 청소하고 했던 그 일을 하면서도 서로 즐겁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형수의 곡 중에서 저 평등의 땅에 라는 곡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부르기도 하고 그럴 만큼 좋아하는데 그 노래는 한국의 민중가요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한 곡으로 기억을 해야 하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멋진 곡들을 만든 여러 개 만든 친구인데 그동안 뭐 제대로 조명을 받거나 그런 적이 별로 없었죠. 지금 새롭게 처음으로 그의 곡을 모은 음반이 내는 것은 그러면서 유영수 개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역사일 수 있지만 민중가요의 흐름 속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하나의 기록이다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참에 그 곡을 함께 해준 여러 친구들과 함께 유영수 군에게 축하와 함께 그동안의 수고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형수는 딱 기본적으로 전제과죠. 전제과고, 뭐 한 가지 몰입하면은 그 몰입도, 그 집중력은 뭐 아주 대단하고, 음악적으로도 그 대학 들어오기 전에 가스펠송 자기가 지은 것들로만 복음성 가집을 만들 정도로 아주 다작이고, 그리고 이제 형수는 형수뿐만 아니라 그 형수 부인 그리고 애들하고 우리 집 애들하고도 많이 친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같이 자랐고 형수랑 참 추억이 많죠. 그 형수가 처음에 들어올 때 대학 들어와서는 그 술을 잘 못 마셨어요. 술을 잘 못 마셨는데 그때 농활 가가지고 그때 뭐 인삼을 먹었대나 뭘 먹었대나 그런 다음에 또 갑자기 또 술이 늘어가지고 완전 이제 술을 아주 잘 먹게 됐었고 그리고 형수는 일단 대학 다닐 때부터 일단 새벽 활동에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주로 새벽 활동을 많이 했었고, 예. 그래서 형수가 만든 노래들을 그 메아리 또 갖고 와서 우리가 노래 불렀고, 그리고 이제 우리랑, 같은 그 주인을 둔 그런 집에 전세를 같이 바로 옆방에서 살았었어요. 그래서 애들도 서로 봐주고, 그러면서 커왔죠. 형수가 이번 작업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그 일을 아주 중요한 앨범을 하나 남기는 그런
일을 하고 저도 그 일에 뭐 약간의 도움이 돼서 저도 참 아주 고맙고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